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도래울고 기말고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말보강 1회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은요, 난이도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우셨으면 안 됩니다. 중간 범위까지 나간 부분이라서 지금 복습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틀린 문제를 기반으로 열심히 잘 복습하셔서 앞쪽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 없도록 공부하셔야 되고요. 6월 모의고사까지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셔야 뒷부분에 진도 밀리는 거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이 무엇을 위해 작동하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final cause를 위해서 자연이 목적을 가지고 작동한다, 이런 부분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핵심 부분이 이제 첫 줄이랑 첫 번째 줄 부분이랑 마지막 줄에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 헷갈리셨던 보기는 이 3번 보기랑 5번 보기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3번 보기 같은 경우에 해석하면 규칙성이 의도, 목적을 시사하는 방법, 어떻게 시사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죠.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regularity라는 게 purposefulness와 연결되어 있다. 즉, regularity가 purpose를 시사한다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떻게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기가 아예 틀렸다면 3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5번의 보기로서 final cause라는 것이 nature's purposeful order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5번이 적절한 보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마저 보기 해석해보면 1번의 natural world에 있는 패턴, 2번 이 자연에 있는 우연에 대한 질문, 3번 규칙성이 어떻게 의도를 보여주는가, 4번 왜 자연의 것들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가, 5번 이 최종 목적, 자연의 목적이 있는 질서를 설명하는 것. 이렇게 보기 해석되겠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의 이 internal sensation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약문 먼저 한번 보시면, 두뇌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뇌가 다른 몸의 무의식적인 A에 의존하게 돼요. 근데 이 A는 다른 사람의 것을 A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allow the brain to perceive, 두뇌가 인식하는 거를 허용해 둔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근데 이 감정들을 뭘 통해서 인식할 거냐면 자신의 B하는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게 될 거래요. 이 their emotion의 theyer는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이모션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뇌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라는 표현으로 미믹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쓰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어, 유의어로 imitate 명사 형태로 쓰였네요.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우리 몸의 시그널을 interoception, 이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internal sensation, 이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라는 표현 쓰고 있기 때문에 internal sensation 들어가는 부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보기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이 3번 문장은 우리가 인간이 기술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약화되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맥루안이라는 사람도, 우리 누군지 모른다 그랬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이번 문장 뒤에 이제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 모든 every media extension of man is an amputation 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가 한번 차를 가지면 걷기 싫어, GPS가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아, 컴퓨터 저장 메모리가 있으면 기억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 절단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시 하나를 더 들어준 부분이 포스트 리처릿이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3번으로 앰퓨테이션에 대한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이고요. 이 우리가 의미와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경험은 공유할 수 있지만 의미는 공유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글이었죠. 그래서 어법상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잘 찾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shar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meanings나 experience에 혼동하지 마시고 동사 is, 단수 수일치 맞춰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이점들이 하고 주어 동사 are 나와 있고 when 접속사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어 individuals, 동사 include 이렇게 본동사 쓰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중간에는 이번에 involved는 PP 형태로 관련된 개인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도 어법상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3번 앞에 may find, 그러니까 adult가 주어고요. arrange부터 infant까지 adult를 설명해주는 단어고 may find 동사, it이 가짜 목적어, difficult 목적격보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진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to keep 진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나 that 주어 동사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상황이고요. 4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본동사 잘 찾으셔야 되는데 parent가 주어고 whose, and, whose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로 쓰여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한번 이 안에 그 that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로 묶여져 있는 이 처음 whose부터 콤마 자리까지가 전부 다 parent를 설명해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가 없어서 expecting 쓰시면 안 되고 본동사 형태로 expect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어법상 틀린 본동사 자리인데 어법상 틀리게 쓰여 있네요. 마지막 5번은요. 이 her perspectiv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s에서요. 이 병렬 구조 perspective 비교 대상으로서 그 대명사 단수 수 맞춰준 상황이네요. perspective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that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은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해서요. 우리가 이 과학적인 관행들이 굉장히 무질서하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공로와 날짜의 그 날짜를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라는 내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같지만 약간은 변형이 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상으로 이 브루노 라투어라는 사람이 이 얼마나 과학적인 공로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을 돌리는 것, 배분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TRF라는 걸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TRF 자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TRF를 발견해서 이것에 대한 노벨상을 받는 과정에서 브루노 라투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더라 라고 이 공로를 돌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었죠. 내가 어떤 관찰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남이 보기에는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무질서해. 근데 과학자들은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무질서 속에서 마지막 합의는 이런 식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TRF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뭐 여러분들은 뭐 아주 뭐 이게 뭐 틀린 내용인가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TRF 자체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로를 돌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1번에 대한 부분의 보기로서 예시로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요. 차라리 정말 이 2번을 쓰고 싶으면 이 2번에 해당하는 문장을 이 TRF라고 해당하는 요 부분의 내용에 대한 걸 쓰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너무가 이게 그러면은 얘가 하고 싶어 하는 논지가 너무 분산되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문에서도 TRF가 뭔지는 이렇게 좀 짧게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TRF가 뭔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없는 문장은 TRF가 뭔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2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 뭐 데이트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돌리는 노벨상에 대한 공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은 얘가 먹고 나머지 반은 또 둘이 나눠 먹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이 나머지 반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이 살크랑 뉴올리언스 둘 다 서로 자기 공로다, 나머지 반만큼은 자기 공로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내용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 지휘, 특히 지휘자의 사람이라는 존재랑 관련해가지고 뭐 존재는 분명히 있어 왔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띄는 행위 자체가 그 듣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 이런 내용의 흐름을 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6번에 처음에 지휘자의 존재는 두드러지게 있어 왔고, 그리고 B에서 심지어 이 가물란에서도 있어 왔는데, 근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청자들은 지휘자의 존재에 관심이 없더라 라고 쓰고 있고요. C에서 더 넘어가는 이 데이는 이 근대 리스닝 어디언시스, 이 어디언시스가 자기들의 이 음악을 듣는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지휘자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더라 라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need not be aware, 이 aware이라는 부분이 rarely aware of any musical leadership,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C의 마지막 부분에 어디언스는 그냥 무대 전체의 작품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 지휘자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을 때 고정시키지 말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반주하고 있을 때 무대를 보란 얘기지 라는 얘기로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휘자의 존재가 있지만 듣는 관중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의미가 다시 뭔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이 관중들이 무대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케스트라 연주와 그 반주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구별해주는 내용 순서 B, C, A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우리 7번은 독자에게 그 글의 이해도를 측면을 물어봤을 때, 문해력이 좋은 사람과 문해력, 그 스트롱 리더인데 그 토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문해력이 낮은 사람인데 토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둘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더 이해를 잘하느냐? 토픽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한 지식이 좋은 사람이 좀 더 이해가 좋더라, 이런 글이었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배경 지식,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X 팩터였다. 이것이 바로 그 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빈칸에는 prior knowledge라고 설명을 하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서 스트롱 리더한테는 prior knowledge가 부족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배경 지식이랑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보기 해석해 보시면 리딩을 하는데 쓰여진 노력의 양, 2번 스포츠 토픽에 대한 흥미의 정도. 이 흥미의 정도는 문해력이 좋고 토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흥미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더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3번 독자의 친숙함, 근데 그 주제에 대한 친숙함,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랑 관련된 부분이겠죠. 내가 많이 친숙하다는 건 지식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복잡성이래요. 그 문장 구조의 복잡성. 4번, 5번 이 개인 리더들의 기술적인 스킬, 이게 바로 그냥 문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5번은 가장 반대되는 내용이고 3번이 이 prior knowledge를 대신할 수 있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이고요. 8번은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이 글의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행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주어진 글 자체에 나머지는 뭐 이제 1번 이 그들의 프로그램의 adherence, 이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강사가 더 큰 노력을 스튜던트한테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elicit이라는 단어를 derive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교재에 모르셨던 분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킥복싱을 할 때 그 굉장히 빡침을 이끌어내면
오히려 더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자, effortful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있는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쉬운 펀치 이런 내용이라서 3번은 틀렸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이 conversely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anger and frustration의 반대 내용으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이모션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감정들을 사용해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쓰고 싶어서 원문엔 enhance 들어있지만 improve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9번이고요. 주제인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 글에 사실은 뭐 첫 번째 문장 요 부분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치는 것 요것이 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장치랑 관련해서 이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최대의 능력만큼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이 최대의 능력만큼 기록한다는 것은 즉 이 측정의 자릿수를 자릿수가 많을수록 그 정확하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위에 두 줄을 요약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보기 한번 해석해 보시면 이 디지털이 아닌 장치의 한계 과학적인 실험에서 관련 없는 내용이죠. 2번 이 측정을 기록하는 것 어디까지? 최대의 정확성까지 이 장치에 있어서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흔한 실수 뭐 할 때? 이 의미 있는 수치 또는 큰 수치를 읽을 때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뭐 10만 정도 뭐 10만, 100만, 1000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숫자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봐요. 4번 convert A into B 하면 A를 B로 전환하다. 그래서 소수 뭐 우리 뭐 3.5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 소수라고 할 거고 whole number 이거 정수라고 하면 뭐 반올림 이런 건가요? 그래서 측정에 있어서 소수로 되어 있는 걸 그 정수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소수점이라고 표현하는 건 decimal point라는 표현으로 썼었죠. 그래서 decimal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은 그 기술이 좋은 디지털 측정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마지막 문장에 뭐 디지털이든 논 디지털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제 문장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학이라는 커리큘럼이 abstraction, 일반화랑 관련되어 있고 이 일반화라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 효율성과 확실성을 보장한다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그 연역 추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통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표준 수학은 이 abstraction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통념이죠. 근데 중요해 라고 쓰고 싶었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스트레스 쓰여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emphasize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specific object를 설명은 하지만 그러면 얘네들은 이 abstraction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구해 라고 쓰고 있어서요. 뭐 클러스터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효율적이냐?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특성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 각각의 그 물체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 대신에 라고 써야 하는데 컬렉티블리는 집합적으로 즉 한 번에 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상황이 되겠네요. individually 하는 반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individually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더 중요한 건 이 3단 문법으로 가는 길이라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장해준다. guarantee라는 원문 쓰여져 있는데요. ensure 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mathematics가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쓰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사하게 그것을 추론한다 라는 의미로 deduce 추론한다는 의미 갖고 있어서 이것도 모르셨던 분들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이고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
속임이 없어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글을 쓰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에 giving a placebo, 위약을 주는 행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지는 않다. 즉, 이 글에서 속이지 않더라도 플라시보를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그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기 해석하시면 1번 속임이라는 것이 중요해.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여기서는 속임 빼고 이 하버드 특이한 친구 케첩님이 특이한 친구가 이제 디셉션을 뺐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완전 틀렸고 2번 환자에게 이 플라시보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행위가 그들의 치료 효과를 파괴한다. 이런 효과가 없는 거였으니까 글의 반대 내용이죠. 3번 정직한 위약 약물 투여가 정직한, 그러니까 즉 이게 바로 이거 위약입니다 라고 알리고 하는 이 투여가 여전히 작동시킨다.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이게 맞는 답이 되겠네요. 4번 위약은 작동한다 가장 잘. 언제? 그것이 실제 약과 결합했을 때. 이런 소리 들어간 게 없었죠. 마지막으로 위약이 오직 효과가 있어. 언제? 환자들이 완전 모를 때. 이것도 반대 얘기네요.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이고요.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12번의 글 같은 경우에는 Human Perceptual System이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하도록? Recognize Object, 이 어떤 물체, 이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물체에 적응이 되도록 그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인간의 인식하는 시스템이 잘 적동하고 있다. 잘 바뀌는 환경에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연결되시겠네요. 제가 체크를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vicarious functioning,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볼게요. vicarious functioning, 이 대리 기능이라는 것이 독특한 독특한 특징이다. 인간한테서만 발견되는. 근데 이 부분은 어디 있었죠? 이 새들 우리 예시하면서 그 대부분의 생명체들한테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담겨져 있었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새들이 바꿔요. 그들의 항해 방법을. 뭐에 따라서? 이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얘네들이 원래는 별에 의존해서 가는데 날씨가 흐려지면 이렇게 바꾸더라. 이런 내용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4번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 캐리커처가 인식될 수 있어. 심지어 그것들이 몇 개의 스트로크, 이 붓지, 연필질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유명인사의 캐리커처가 몇 개의 선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랑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두뇌가 얼굴을 인식할 거야. 그 머리카락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헤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헤어라는 내용이 only hair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external features라는 거를 다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번이 틀렸다면, 그러니까 2번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5번을 틀리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시험이랑 관련해서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external features로 고쳐서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only hair 이렇게 쓰여있지 않는 이상 such as hair, 뭐 head shape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 뭐 헤어 같은 것, 뭐 헤드 쉐이프 같은 것 들어가는 거는 크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내용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시면요. 이 비르타이와일 이거 이제 원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요건 여러분들 이거는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여러분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한국말 잘 읽으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거에 1902년에 그 첫 번째 문장 1902년 국경이 그려졌는데 특히 그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란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이제 얘는 뭐 임의적으로 찢어놓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얘가 새로운 선을 그려줬어. 트라이벌 테리토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담겨져야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족의 영토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To correct social disruption 이 부분이. 2번 이 국경선 가로지르는 국경선이 만든다. 하나의 경합적인 지역. 여기가 한라입이었죠. 그리고 하나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양쪽 국가에 의해서 거부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비르타의 마을이었죠. 그래서 경합되는 것도 양쪽 국가에 의해서 그 거부되는 것도 양쪽 국가에 의해서 다 맞기 때문에 2번은 일치하는 글이고요. 3번 보시면 이집트는 그 어떤 국경을 주장했냐면 자기의 이 테리토리얼 이 내용상 보시면은 이집트는 당연히 여기에 1899년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아예 숫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거 앞에 거 여기 해석 안 하셔도 1902년 아니고 1899년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족들의 영토에 가장 잘 일치하는 국경은 1902년이 맞는데 이집트가 주장한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비르차이 와이드는요 주장되지 않았대요. 자기 거라고. 왜냐면 그것이 할라입보다 적어서. 그래서 이거 아니라 그랬죠. 얘가 그 땅의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죠. 이 땅의 가치적인 측면이 달랐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 크기랑 관련된 부분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양쪽 국가가 이 주장하는 걸 거부했대요. 비르차와일은. 왜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서. 이건 주로에 대한 내용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서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할라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바닷가 지역인데 비르차와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게 바다에 접근이 부족해서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2번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인리가 부족해서라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불일치할 때 잘 해석해 하셔가지고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14번이네요. 객관식 마지막 14번은 이 내집단, 외집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대시 주격관계대명사 쓰여있기 때문에 그룹이 사용된다 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잘 쓰여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may, evaluate, and, feel 해서 병렬구조 동사 원형 잘 쓰고 있네요. 동그라미 3번 요거 틀리신 분 없으시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이 대시 앞에 명사 있고 그 뒤에 완전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동격 접속사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상 그룹 동격 접속사가 맞으려면 이 그룹 2 멤버가 공유한다 같은 관점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상 그것이 아니었고 내용도 아니고 그룹도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whose 그 그룹의 멤버가 라는 내용으로 쓰여야 하는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동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4번은 네가 may have 가질 거에서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 형태로 feeling 쓰고 있고요. 마지막 5번은 being 주어고요. 본동사 없어서 makes 동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지만 100번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논술형 1번입니다. 이 논술형 1번은 음악의 근접성이라는 부분이 그 피치나 타임이나 스페이스랑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이 근접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similar, 유사한 것이라고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예를 들면서 우리가 모든 음표들이 근처에 있는 공간의 근접성에 있고 같은 시간에 근접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치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면 그걸 멜로디로 인식한다 라는 부분이 A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조건과 보기를 보시면 그 근접성, proximity라는 표현 대신에 similar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proximity, similarity 이게 지금 이 글에서는 유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글에서 인식하는 행위는 듣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멜로디를 인식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이 distinct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주와 멜로디를 구별하게끔 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보시면 보기에 있는 단어는 변형 없이.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서술형 보셨지만 조건에 있는 거 위반은 하나였죠. 1점이었죠. 마이너스 1점. 어법 위반은 한 개당 0.5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조건은 두 개이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2점 감점인데, 어법은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5점, 그러니까 개수가 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조건을 맞춰서 써보시되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조건을 위반을 하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대세 모의고사 또 5회 치르시고 제가 드렸던 자료 한번 보시면서 이거 고민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영작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 높이의 유사성, 또는 제가 답에서는 similarities in pitch 이렇게 쓰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pitch에서의 유사성은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쓰는데 in 대신에 뭐 regarding, with regard to 이런 거 쓰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 단어로 쓸 때는 regarding인데 세 단어로 쓸 때는 with regard to, 그러니까 여기 regarding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시 높이의 유사성이 가능하게 한다. 여기 enable similarities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로 쓰셔야 되는데 다행히 뭐 여기 복수동사로 쓰여 있으니 enable A to V 형태네요. 리스너들이 인식하는 걸 가능하게 하더라. 근데 뭘 인식해? 구별된 멜로디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뭐 이 주제 그대로 똑같이 쓰지 않으셨어도, 이 문장 똑같이 쓰지 않으셨어도 여러분들이 쓰신 거 제가 판단해가지고 좀 빡빡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논술형 2번이고요. 이 AI라는 걸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 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 많이 내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창의적인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우선순위를 두자. 뭐 우선순위에? 즉각적인 판단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을 우선순위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B의 process는 여기서 process 대신에 flow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flow도 맞게 했고요. C는 사실 지금까지 낸 적은 없었고요. 그 도레오고에서 낸 적은 없었는데 이게 글의 흐름상 그 예전에 이제 그 문맥상 어색한 것 그 고치는 주관식 낸 적 있잖아요. 그 부분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철자를 줬어요. 이게 타 학교에서 기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 중에 이 numerous라는 단어 알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 겸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어, 반의어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들 변형 문제 같은 거 푸시면서도 몰랐던 단어들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고 잘 익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C 같은 경우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것 했는데 내가 여기에 정말 단어를 모르겠어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럼 많은에 해당하는 뭐 알만한 단어 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many 이런 걸 썼다 예를 들면,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되겠죠. 한 단어로 작성하니까 한 단어는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대로 빈칸으로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학계의 순서, 글쓰기 순서는 가설, 검증, 결과라는 식으로 쓰지만 온라인에서 그렇게 쓰다가는 아무도 네 글을 끝까지 읽지 않을 테니 온라인에서는 네가 먼저 쓴 결과부터 이 결론부터 쓰자. 두 갈식으로 글을 쓰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글을 설명을 드리면서 instead 하고서 네가 발견했다라는 걸 바로 얘기하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few more than may stay alone for the ride if you opening line the hook 이 특히 흥미롭다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 훅이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그로 끄는 식, 그러니까 첫 문장을 흥미롭게 쓴다 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 글 자체를 내가 그 결론부터 쓰는 행위가 매력 있는 오프닝 라인이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게 매력이 있어서 더 쭉 읽을 수 있다 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이 훅이라는, 그러니까 오프닝 라인이라는 부분이 컨클루전이랑 연결을 해서 읽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컨클루전부터 먼저 던지는 부분, 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앞에 뭔가 한 문장이라도 좀 더 이걸 예쁘게 쓰자. 그러니까 I proved this 이런 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입증했다라는 결론을 좀 더 매력적으로 쓰자라는 내용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이걸 지우고 지금 여기서 훅이라고 쓰이는 오프닝 라인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이 독자가 죄송해요. 글쓴이가 얘기하는 I prove this 해서 내가 얘기한 이 결론이랑 연결을 해서 본다면 결론 자체가 매력이 있는 오프닝 라인이 된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컨클루전이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시작으로 시작을 한 다음 컨클루전을 바로 그 다음 내리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이 표에서는 컨클루전을 매력있게 던져보자 라고 한번 처음부터 던져보자 라는 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표의 형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끝에 결론을 내리다 보니 리더들은 그 가설 검증 결과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데 물론 그 뒤에는 중간에 그 독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학계에서는 그러진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서 학계에서 그런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아카데미아에서는 뭐 그 가설 검증 결론의 흐름으로 그냥 리더들이 따라가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독자 수가 줄어들 테니 결론을 먼저 초반에 던지자라는 내용으로 썼고 그러면 리더들이 끝까지 더 읽을 거다, 더 글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로 결론 짓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조건에 맞게 한 단어로 작성할 건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했지만 사실 바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틀렸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쓴 거를 보니까 그 평소에 제가 몇 번인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안 쓰여져 있네요.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각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 어딘지 써드릴 테니까요. 틀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교재에다가도 하나로 담거나 하시고 오답노트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